홍석현 미국 특사, 오늘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김정은 차장, 네.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준비가 돼 있나요? 영상을 함께 먼저 보고 얘기할까요? 네. 네. 틸러슨 국무장관과 국무부에서 한 40분 정도 아주 유익한 회담을 가졌고요.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지금 제재와 이런 압박이 그 자체로 북한을 괴롭히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문을 열고 이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서 북한에도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소위 그 관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 가운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 정권 교체, 침략 안 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 뒤로 북한과 대화해 나가지 않겠다. 자,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대북 제재에 앞장서던 미국이었는데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제를 보장해 줄 거며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선제 공격설까지 대두될 만큼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설까지 4월 위기설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분들 굉장히 안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미 행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전체 틀에서 크게는 벗어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체제 보장이라던가 어떤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틸러슨이 이제 홍석현 특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40분 동안 사실은 통역 없이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한 겁니다. 보통 네. 특사들이 이제 통역을 끼고 3, 40분 얘기하면 인사 수준의 얘기만 하는 건데 틸러슨 장관과는 오늘 통역 없이 40분 얘기했다면서 이제 틸러슨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엑슨사의 또 CEO 출신 아닙니까? 네. 본인이 또 홍석현 회장도 CEO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가 대 사업가대로 여러 가지 조금 기성 정치인이나 외교관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내 주변 친구들이 틸러슨 장관 얘기가 북한에서의 어떤 사업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다시 말해서 북한이 구미에 당겨할 만한, 북한이 매력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 그중에는 이제 외자 유치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 한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 그 국무장관이 일종의 말 선물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대북 포용 정책이라든지 대화 같은 걸 중시하니까 네. 그거가 좀 맥이 상통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틸러슨 장관이 정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건 지금 홍석현 특사를 통해서 지금 전해드린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직접적인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잔치집에 어떤 죄를 뿌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틸러슨 장관이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힐러리 국무장관 같은 스타급 국무장관이 아니어서 네. 배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특사라는 건 상견례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아마 날카로운 얘기나 어떤 내밀한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중국으로 출발한 중국 특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실제 문 대통령께서는 한중 간이 실질적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오는 특사단 일행을 아주 당에서 또 국회에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데리고 가라는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주석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도 보내주시고 직접 전화를 해서 축하 전화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자, 이해찬 특사. 자, 한국은 중국의 중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에 대해서 또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답을 했군요. 우리의 상호 존중을 위해서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회귀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만남 자리에서 약간 외교적인 결례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뭐 자리 배치를 조금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김영환 차장? 그러니까 자리 배치가 아무래도 상석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고 네. 바로 옆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특사들의 사진을 보면 아마 그 차이를 아실 텐데요. 네. 지금 이해찬 특사 같은 경우에는 아련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중간 자리에 저렇게 시진핑 주석이 앉는 바람에 그렇군요. 사실 좀 보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특사단에 대한 중국의 환대, 이것이 이제 사드 배치를 놓고서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물밑 어떤 전쟁이라는 네. 차원에서 특사단에 대한 환대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저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로 갔을 때나 김무성 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특사로 갔을 때는 저런 좌석 배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사드에 대한 불만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저희가 9번째 순위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